네, 이번 학기에 종합설계2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게 될 김현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종합설계2 교과목의 그 강의 소개, 전반적인 강의 진행 방향, 강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설계 교과목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행하고 적절하게 산출물을 생산함으로써 그 1년의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 후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이제 배양하는 것을 교과목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업 운영 방식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뭐 1학기에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이지만 이 교과목은 마치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참관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도록 그 각 발표팀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그 수행한 개발 내용, 그다음에 그때 그런 개발을 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셨을 건데 그런 의사결정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설명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참관팀은 그 발표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제가 미리 사이버 캠퍼스에 설문지를 등록을 해 놓을 건데 그 등록된 사이버 캠퍼스의 설문지를 이용해서 평가를 수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표팀이든 참관팀이든 사실 발표팀과 참관팀은 번갈아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발표를 했다가 다른 팀이 발표할 때는 이제 참관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바뀌게 되겠고요. 어쨌든 모든 팀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산출물들이 있을 건데 이런 산출물들을 사이버 캠퍼스를 이용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제작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반드시 업로드한 다음에 그 URL 주소를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URL 주소를 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출석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동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그 URL 주소를 저에게 반드시 메일로 그 제 시간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습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 분포입니다. A 학점은 40% 정도, B 학점 이하가 60% 이상의 그 비율로 그 학점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부여하게 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예년의 기준입니다. 예년에 이제 그 종합설계 과목은 특히 설계 과목이어서 A 학점이 약 40%, B 학점 이하가 60% 이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학점 분포가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의 경우에도 좀 바뀌었는데 그런 학점 분포에 대한 부분은 학교의 지침이 있게 되겠고 그 학교의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 1학기 때는 A 학점이 약 50, B 학점 이하가 약 50%의 그 비율로 학점을 이제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 요소별 비중으로 보면 그 종합설계2에서는 상세설계, 구현, 테스트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활동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런 상세설계 단계, 그다음에 구현 단계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산출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산출물들에 대해서 50%의 그 비중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수업 참여도가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될 건데 그 발표 비중이 20%,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동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평가 점수를 받게 됐는데 그 동료들이 평가한 그 동료 평가 점수가 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참여도의 40%는 여러분들이 발표한 점수가 20, 그다음에 동료들로부터 받은 점수가 20%의 그 비중으로 이제 반영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출석은 10%인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서 각 그
발표팀들의 발표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수업 자료를 올려놓은 동영상을 시청한다든지 하게 될 건데 그런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즉 정상적인 출석에 대해서 7% 비중으로 반영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동료 평가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그 동료 평가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3% 비중으로 그 학습 평가의 그 반영 비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차별 강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주차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소개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각 팀별로 각 팀이 1학기 때 이제 이미 수행했었죠. 그 여러분들이 졸업 프로젝트인 그 프로젝트 랩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까지가 그 수강 변경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이제 수강 변경을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그 최종적으로 등록된 학생들의 명단을 제가 그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가 같은 조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각 팀마다 그 팀별로 이제 그 조별로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1조, 2조, 뭐 1팀, 2팀 그런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각 팀별로 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또는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던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이제 2주차에 수행해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3주차, 4주차에는 상세 설계 시퀀스 다이그램을 여러분들이 제출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그 상세 설계 시퀀스 다이그램을 작성을 하게 될 때 그 문서 양식은 제가 미리 이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자료실을 통해서 미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주차, 6주차 때는 상세 설계 클래스 다이그램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그러니까 상세 설계 클래스 다이그램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 7주차 때는 컴포넌트 다이그램, 배치 다이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8주차 때는 그러한 다이그램들을 실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발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9주차에도 컴포넌트 다이그램, 배치 다이그램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주차, 11주차에는 제가 테스팅 교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테스팅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12주차, 13주차에는 이 테스팅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테스트 계획, 테스트 케이스 설계에 대한 내용, 테스트 수행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주차, 15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졸업 프로젝트로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실제로 그 동작의 과정들을 구현한 내용을 이제 실제로 시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주차까지 다 전체적으로 주차별 수업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요 4주차, 15주차에는 이 시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시연을 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고 그런 시연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서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종합설계 2 교과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 계획 및 이제 간단한 강의 소개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